1959년 1월 러시아의 설산에서 속옷만 입은 의문의 시신 9구가 발견된다. 스키를 타기 위해 떠났던 9명이 영하 30도 안팎의 설산에서 속옷만 입고 끔찍하게 일그러진 표정으로 발견되었고 시신은 참혹하게 훼손됐다. 1959년 1월 27일 우랄산맥의 오토르텐산으로 스키 원정을 떠난 구소련 우랄종합기술연구소 등반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이들 모두 스키 원정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2주 동안 약 300km를 횡단하기로 했다. 원정 이튿날인 1월 28일 일행 중 유리 유딘이 무릎과 관절 통증 등의 이유로 낙오했다. 나머지 9명은 산행 중 폭설을 맞았다. 눈보라의 방향을 잃고 헤매던 이들은 경사가 완만한 곳에 텐트를 치고 임시 캠프를 마련했다. 2월 1일 베이스 캠프에 남았던 유딘과의 통화에서 디아틀로프 대장은 눈보라 때문에 길을 잘못 접어들어 텐트를 치고 쉬는 중이라고 답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이후 연락이 끊기고 돌아오지 않자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다. 수색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인 2월 26일 콜라트 사클산에서 일행의 흔적이 발견됐다. 수색대는 맨 먼저 눈에 파묻힌 텐트를 찾아냈다. 텐트의 지지대는 멀쩡했고 내부에 있던 짐들도 눈에 쓸려가거나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였다. 텐트 내부에서 칼로 갈기갈기 찍고 밖으로 나온 정황이 눈에 띄었다. 텐트 아래 방향으로는 뒤엉킨 발자국들이 남아있었다. 신발 한 켤레만 신었거나 맨발로 추정되는 발자국들은 소나무 숲으로 향해 있었다. 수색대는 텐트에서 1.5km 떨어진 숲에서 2구의 시신을 찾았다. 유리와 게오르기였다. 둘 다 맨발의 속옷 차림이었다. 도로시엔코의 머리카락 일부가 불에 그을렸고 크리보니시엔코는 손과 발, 다리 등의 화상을 입었다. 둘 다 눈을 뜬 채 숨을 거뒀다. 뒤이어 텐트와 숲 사이에서 디아틀로프와 지나이다, 루스템 등 3명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다. 이들 역시 속옷만 겨우 걸친 상태였으며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았다. 비교적 시신은 온전했지만 이들 표정도 극도의 공포로 가득했다. 나머지 4명을 찾는 데는 기상악화로 2달 이상이 걸렸다. 5월 4일 숲에서 75m가량 떨어진 계곡에서 4구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들은 4m의 눈 아래 묻혀 있거나 흐르는 계곡물에 떨어져 있었고 외상이 심했다. 두개골이 으스러진 상태였으며 눈과 입술, 혀 등이 잘려져 있었다. 알렉산더도 눈 부위에 치명적인 상처가 있었다. 니콜라이는 두개골이 골절됐고 졸로타료프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흉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채 목숨을 잃었다. 이들 중 일부는 앞서 발견된 이들의 옷을 입고 있었다. 이들의 충격적인 죽음의 배경을 두고 갖가지 추측이 쏟아졌다. 눈사태로 조난 사고를 당했다고 보기에는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특히 해당 지역은 눈사태 등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지역인데다 당시 머물던 텐트도 눈사태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정부의 비밀 방사능 무기 실험의 희생양이 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수집된 옷가지와 시신들에서 다량의 방사능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또 시신 발견 당시 일부 시신이 변색돼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외계인이 일행을 공격했다는 가설도 있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레브 이바노프 수사관은 1990년 퇴직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수사 과정에서 방사능 검사를 해보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시신 등에서 방사능이 많이 검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사고가 발생한 시기에 상공에서 밝은 빛을 봤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외계인의 미확인 비행물체 광선에 노출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이들이 속옷 차림으로 텐트를 급히 뛰쳐나온 이유로 보기에는 어려웠다. 이 밖에 우랄산맥 일대의 소수민족인 만시족이 신성시 여기는 장소에 일행이 침범해 공격을 당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나 다같이 독버섯을 먹은 뒤 환각에 빠졌을 것이라는 얘기나 전설 속 거인인 예티가 등장해 일행을 해쳤을 것이라는 추측 등이 난무했다. 3개월 만에 종결된 수사 결과는 의문을 되레 증폭시켰다. 러시아 수사당국은 앞서 발견된 5명의 사망 원인은 저체온증으로 이후 발견된 4명은 치명적인 상해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발생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살인 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만 결론지었다. 사건은 미해결 사건으로 분류됐고 수사 자료는 기밀에 붙여졌다. 사건 담당 수사관들에게는 함구령이 내려졌다. 디아틀로프 패스 사건으로 명명된 이 사건은 이후 러시아의 3대 미스터리로 꼽히며 대중의 관심이 집중됐다. 사건을 다룬 책과 다큐멘터리, 영화 등도 잇따라 나왔다.
사건 발생 60년 만인 2019년 재수사가 시작됐다.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한 러시아 검찰은 이듬해인 2020년 7월 디아틀로프 사건의 발생 원인은 눈사태라고 공식 발표했다. 재수사 결과에도 여전히 의문은 남았다. 당시 검출된 방사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공포스러운 표정을 남기고 처참하게 최후를 맞은 이유도 깔끔하게 해소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속옷 차림으로 나가면 즉사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그렇게 다급하게 나간 것에 대해 눈사태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사망하게 되었는지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다.